혹시 여러분 똑같은 밭에 똑같이 심었는데 어떤 애는 들깨 향이 코를 찌르고 어떤 애는 잎이 손바닥만 해도 향이 하나도 안 난 적 없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차이가 사실은 씨앗이 아니라 여러분 발밑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늘 흙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가볍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은 제가 오랜 세월 직접 밭에서 겪은 실패와 성공을 가장 솔직하게 풀어내는 곳입니다. 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들깨는 아무데나 심어도 잘 자란다고 아직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해마다 같은 자리에 심었는데 잎은 점점 작아지고 줄기는 힘없이 쓰러지고 마지막엔 씨까지 제대로 차지 않는 걸까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들깨 농사를 망치는 가장 위험한 습관을 그대로 반복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들깨는 원래 순한 작물이라 대충 심어도 된다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방심하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단순히 언제 심고 언제 거름을 주는지가 아니라 왜 들깨가 안 되는지 그 뿌리부터 짚어드리고 잎만 보고도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 읽어내는 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올해 여러분의 들깨밭은 분명히 지난해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이렇게 흙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은 화려한 이론을 늘어놓는 곳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밭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만지며 배운 것들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더 알차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들깨를 키우며 깨달은 가장 큰 사실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들깨를 그저 하나의 작물로만 생각하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들깨는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작물입니다. 어떤 분은 매일 쌈으로 먹을 잎을 얻으려 하고 어떤 분은 고소한 들기름을 짜려 씨를 노리며 또 어떤 분은 둘 다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목적이 다른데도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키우니 잎도 씨도 애매한 결과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잎을 원하는가, 씨를 원하는가? 이 선택 하나가 모든 관리의 방향을 바꿉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들깨는 짧은 밤이 아니라 긴 밤을 기다리는 대표적인 단일성 식물이라는 점입니다. 들깨 안에는 아주 정확한 생체 시계가 있어서 5월에 심든 6월에 심든 꽃이 피는 날은 거의 비슷하게 정해집니다. 심은 날이 아니라 낮의 길이를 스스로 세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마당 조명이 환하게 비치는 곳에 들깨를 심으셨는데 잎은 그렇게 무성한데도 가을이 다가도록 씨가 차지 않아 속을 태우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밤에도 오럭스 이상의 불빛이 비치면 들깨는 밤이 온 줄 모르고 꽃을 피우지 못한 채 줄기와 잎만 계속 키웁니다. 씨를 받고 싶다면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들깨 농사의 진짜 승부는 사실 씨앗보다 흙에서 갈립니다. 또 한 분, 해마다 같은 자리에 들깨를 심으시던 이웃 어르신은 처음 몇 해는 좋다가 어느 순간부터 잎이 작아지고 병이 잦아진다며 걱정하셨습니다. 대부분 거름이 부족하다 여기시지만 진짜 원인은 더 깊은 곳, 바로 지쳐버린 흙에 있습니다. 같은 작물을 계속 심으면 흙 속에서 곰팡이는 늘고 이로운 세균과 방성균은 줄어들며 인산과 칼슘이 모자라고 뿌리를 괴롭히는 선충까지 쌓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흙부터 살리라 말씀드립니다. 물이 잘 빠지도록 두둑을 높이고 흙을 부드럽게 갈아 숨쉬게 하고 가능하다면 양파나 마늘, 보리처럼 성격이 다른 작물과 돌려짓기를 해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흙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난 흙의 씨를 어떻게 뿌려야 할까요? 의외로 들깨 농사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순간이 바로 이 첫 단추, 씨 뿌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씨앗이 작으니 대충 뿌려도 잘 올라온다 여기시지만 사실은 이때 이미 절반의 결과가 정해집니다. 들깨 씨앗은 워낙 작아서 흙을 두껍게 덮으면 어린 싹이 위로 올라오느라 힘을 다 써버리고 결국 약하게 자라거나 아예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욕심내지 말고 흙은 아주 얇게만 덮어주십시오. 그 위에 신문지나 얇은 천을 덮어 수분을 잡아주면 훨씬 고르게 싹이 납니다. 흙은 손으로 살짝 쥐었을 때 촉촉함이 느껴질 정도, 너무 질지도 마르지도 않은 그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직접 밭에 뿌리실 때는 이랑 너비를 60cm로 잡고 포기 사이는 25cm, 한 구멍에 5알에서 6알씩 넣은 뒤 싹이 나면 가장 튼튼한 한 포기만 남기고 솎아주십시오. 잎을 주로 거두실 분이라면 이보다 조금 더 촘촘하게 심으셔도 좋습니다.
모종을 옮기실 때도 마음을 비우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종을 오래 키울수록 좋다 여기시지만 들깨는 너무 크게 키워 옮기면 뿌리가 엉켜 심하게 몸살을 앓습니다. 키가 우짜란 모종은 억지로 세우지 마시고 약간 비스듬히 눕혀 심으십시오. 그러면 줄기 아래에서 새 뿌리가 더 잘 나와 바람에도 강해집니다. 그리고 처음엔 듬성하다 싶을 만큼 넓게 심으셔야 장마철에 후회가 없습니다. 심는 시기도 중요합니다. 중북부 지역은 6월 중순, 남부 지역은 6월 하순까지가 알맞습니다. 너무 일찍 심으면 줄기만 웃자라 쉽게 쓰러지고 7월이 넘어 너무 늦게 심으면 자랄 새도 없이 꽃필 때가 와 수확이 뚝 떨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들깨는 척박한 땅도 잘 견디는 강한 작물이지만 거꾸로 너무 기름지고 습한 땅에서는 줄기만 웃자라고 씨는 푸실해집니다. 그래서 거름을 많이 줄수록 좋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특히 7월 중순이 지나면 질소를 계속 강하게 주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줄기를 키우기보다 칼륨과 칼슘으로 줄기를 단단하게 만들고 꽃과 씨를 준비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들깨는 매일 잎으로 마를 겁니다. 아래잎부터 노랗게 변하면 과습이나 뿌리가 약해진 신호이고 잎이 지나치게 두껍고 진한 초록이면 거름이 과한 것이며 잎 가장자리가 타들어가면 칼륨이 부족하거나 물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그러니 무작정 약부터 치지 마시고 잎이 보내는 신호를 먼저 읽으신 뒤 부족한 것만 잎에 직접 발라주듯 포충해 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고수의 관리법입니다. 자, 이제 1년 농사의 진짜 고비, 장마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월이 되면 들깨밭은 겉으로는 가장 풍성해 보입니다. 잎은 빠르게 커지고 밭 전체가 초록으로 가득 차지요. 하지만 바로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안쪽에서는 이미 병이 시작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반드시 밭 안에 바람길을 열어주라 말씀드립니다. 줄기와 줄기 사이로 공기가 지나가고 햇빛이 안쪽까지 닿도록 땅과 가까운 아래잎은 15cm에서 20cm쯤 과감히 정리해 주십시오. 들깨를 빽빽하게 두면 아침 이슬과 빗물이 마르지 못해 잎 뒷면에 습기가 고이고 그 상태가 며칠만 이어져도 녹병이 올라옵니다. 녹병은 습도가 높고 줄기와 잎이 무성하며 비가 잦고 볕이 부족할 때 기승을 부립니다. 그러니 넓게 심고 곁가지를 정리하고 통풍을 열어 웃자람을 막는 것, 이것이 약보다 먼저인 예방입니다. 물도 저녁이 아니라 이른 아침에 주셔야 밤새 습기가 남지 않습니다. 다음은 수확량을 가장 크게 바꾸는 작업, 순지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자라는 줄기 끝을 자르기 아까워하시지만 들깨는 그대로 두면 위로만 자라 곁가지가 약해지고 씨도 적어집니다. 그런데 원줄기 끝 생장점을 잘라주면 그때부터 곁가지가 폭발하듯 늘어나고 그 마디마다 꽃이 피고 씨가 달립니다. 실제로 순지르기를 한 들깨는 하지 않은 것보다 수확량이 30%에서 50%까지 늘어납니다. 순을 지른 뒤 1주에서 2주면 곁눈에서 새순이 나오고 3주에서 4주면 그 효과가 눈에 또렷이 보입니다. 다만 비온 직후엔 하지 마시고 2일에서 3일쯤 흙과 줄기가 마른 뒤에 하십시오. 보통 줄기가 6마디에서 8마디쯤 자랐을 때 첫 순을 지르고 그 후 10일쯤 지나 두 번째 순을 지르면 좋습니다. 일찍 심어 2번 이상 순을 질러 키운 들깨는 기름도 훨씬 많이 나옵니다. 다만 잎을 거두실 분이라면 곁가지를 너무 늘리기보다 중심 줄기를 건강하게 두시고 약한 곁가지만 정리하십시오. 잎은 비가 온 직후보다 햇살이 막 오른 아침에 따야 향이 가장 진하고 수확 직전 물을 흠뻑 주는 것은 피하셔야 잎이 무르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끝까지 식물을 살피는 힘입니다. 장마가 지나고 나면 보이지 않던 병과 벌레가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녹병은 잎 뒷면에 자색을 띤 노란 반점으로 시작해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에 가장 기승을 부립니다. 잎말이나방 애벌레는 잎을 돌돌 말고 그 안에 숨어 있어 약을 쳐도 잘 뜯지 않으니 말린 잎이 보이면 초기에 잡아야 합니다. 응애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벌레는 잎 뒷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보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병보다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라고요. 들깨는 매일 잎과 줄기로 마를 겁니다. 그 작은 신호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만이 가을에 알찬 결실을 얻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께 이제 가장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땀 흘려 키운 들깨가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귀한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깻잎 한 장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깻잎은 100g당 칼슘이 211mg이나 들어있어 칼슘의 왕이라 불리는 우유의 거의 2배에 이릅니다. 다른 쌈 채소와 비교해도 2배가 넘지요. 그래서 저는 칼슘이 부족하기 쉬운 어르신들 밥상에 깻잎만큼 고마운 찬이 없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내 손으로 기른 깻잎 한 장이 곧 가족의 밥상을 지키는 선물이 되는 셈입니다. 씨는 또 어떻습니까? 들깨를 짜서 만든 들기름에는 식물성 오메가3가 크득합니다. 100g을 기준으로 보면 연어가 0.3g, 고등어가 1.7g인데 들깨는 무려 62.3g으로 연어의 200배에 달합니다. 이 알파리놀렌산은 우리 몸 안에서 좋은 성분으로 바뀌어 오래도록 건강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들기름은 뜨겁게 가열하면 그 귀한 성분이 대부분 사라지고 쉽게 변질됩니다.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눌러짠 기름은 영양이 거의 그대로 남지만 양이 적어 귀하지요. 그러니 여러분이 직접 기른 들깨로 짜낸 그 한 방울의 기름이 시중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들깨 농사의 핵심은 결국 4가지입니다. 첫째, 흙을 숨쉬게 하는 것. 둘째, 바람길을 열어주는 것. 셋째, 거름의 균형을 맞추는 것. 그리고 넷째, 들깨가 잎으로 보내는 신호를 끝까지 읽어주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마음에 새기시면 올해 여러분의 들깨밭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성껏 돌본 이 흙은 단지 올해 한 철의 들깨만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흙을 살려두면 그 땅은 내년에도 또 그 후로도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에게까지 향기로운 들깨를 안겨줄 것입니다. 어쩌면 농사란 우리가 흙에게 무언가를 받아내는 일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흙을 물려주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텃밭에 진한 향의 깻잎과 알알이 들어찬 씨앗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밭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진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